자, 안녕하세요. 봉작가입니다. 본격 시사 채널 봉작가 시사 라이브.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스민식 프리즘 이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분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자, 구독,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서울시장 양자 가상 대결 지지도 회부. 자, 조사마다 달라. 이런 주제로 세 번째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 엠브레인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의 지지도가 달리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요 자료로 쓰일 것은요, 자, 리얼미터 및 엠브레인의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즘은 리얼미터 김성입니다. 김성님 또 나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김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마다 후보 양자 가상 대결 결과가 다르다고 하여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김성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서울시장 후보 양자 가상 대결에서 뭐 다 다른 거는 아니지만 몇 개 조사 결과에 있어서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여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지난주 설 연휴를 앞두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엠브라인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가상 대결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가 서로 달라서 기자분들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문의를 좀 받았습니다. 네, 저도 본 것 같은데요. 아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나경원 후보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게까지 이긴다는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엠브레인의 결과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두 조사기관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 작가님 말씀도 맞긴 한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및 나경원 후보에게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이니 누가 우세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우위도 인정하는 듯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경우 조금 이렇게 선호하는 후보에 따라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데요. 김성님 말씀처럼 오차범위 이내이니 사실 누가 우세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기사를 쓰시는 그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뭐랄까 좀 밋밋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내의 격차로도 우열을 가려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엄밀한 해석에서는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의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는 누가 우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지금 자료가 나오네요. 그래도 오늘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약간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엠브레인의 조사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분명 안철수 후보보다 열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대등한 상황이니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엠브레인 조사는 뉴스원이 의뢰해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무선 100%죠. 가상번호를 썼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TBS, YTN 공동 의뢰로 2월 7일부터 8일까지 ARS 방식, 유선을 20% RDD 그리고 무선을 80% 가상번호 이와 같이 듀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는데 기자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 지금 보시면은 양자가상 대결에 대해서 박영선, 안철수,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나경원의 뭔가 결과 차이가 있다 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뭐랄까 이제 조사 방법의 그러한 차이로 해석을 기대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요? 물론 그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조사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항상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조사 방법의 차이가 천편일률적으로 결과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어서 조사 방법의 차이가 이번 양자 가상 대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보면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좀 문제제기 같은 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보시는 결과는 이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에서의 그 국민의힘 지지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2월 16일서부터 18일까지 이 결과입니다. 그 추이 그래프죠. 최근 20주의 추이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2월 3주의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38%, 그리고 국민의힘은 21%입니다. 17%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달리 ARS 조사, 즉 YTN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조사해서 집계한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31.8 그리고 31.6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무려 17%포인트 격차를 보였던, 그렇게 좀 더 적게 나왔었던 국민의힘이 ARS 조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거의 같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서는 두 당의 지지도가 격차가 있었는데 리얼미터의 정례조사에서는 두 당의 지지도 격차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RS 조사와는 달리 면접원과 직접 통화를 하는 방식인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솔직하게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샤이 보수라는 말이 나왔죠. 샤이 보수 많이 예.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고요. 그렇죠. 샤이 보수가 여론조사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이런 성향의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많이 조금 이제 예측 결과하고 실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 선거 때 많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 총선 지난 선거에서도 바로 이러한 샤이 보수가 있는지, 있다면 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이 성향이 희석됐다면 다시 당당하게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여론조사에서 밝히는지, 이러한 어떤 논란거리가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도 많이 이제 받고 기사도 이런 거 이제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박영선,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 네 후보 선택에 있어서도 샤이 보수 성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두 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는 샤이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샤이 진보라는 현상으로 진단하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샤이 진보요? 샤이 진보라는 말은 조금 낯설긴 하네요. 예. 샤이 보수가 자신이 지지하는 보수 정당이나 보수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밝히기를 꺼려하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라면, 맞죠? 유권자라면 네. 그렇다면 샤이 진보도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정당이나 후보를 밝히지 않으려는 부끄러워하는 맞나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내가 진보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침묵의 나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스스로 이제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세를 추정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요. 이러한 개념이 말씀드린 그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이라는 저작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노엘레 노이만은 이제 고립을 두려워하는 소수가 침묵으로 도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이제 샤이 보수는 뭐랄까, 2016년 촛불 전국 이후 뭔가 이제 소수라는 압박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자신의 지지 성향에 대해 일부 이제 부끄러워했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샤이라는 성향이 된 거죠. 그렇다면 샤이 진보 역시 현 시점에서 소수라는 압박감이 좀 있고, 그래서 정세적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좀 이상하긴 한데 뭔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이 성향을 갖게 됐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겠네요. 정세적 부끄러움이라는 말씀이 적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세적 부끄러움, 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보여드리는 그 세계일보의 관련 기사인데, 샤이 진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양자 가상 대결을 사회 진보 성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현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부진한 측면, 뭐 특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진보 성향의 유권자 중 일부가 샤이 성향을 갖게 됐다는 그러한 해석이겠죠. 그러면 사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조사원과 전화통화로 응답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솔직한 응답을 꺼리고 ARS 조사에서는 솔직하게 응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샤이 진보 성향자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솔직한 응답을 회피하고 ARS 조사에서는 솔직하게 응답한다는 해석이 맞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ARS 조사인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또 표본 추출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선과 무선을 병행한 리얼미터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더 나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유선 전화번호 조사에서는 보수적 성향자가 더 많이 표본으로 추출된다는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 있는데 이 통념과 조금 다르고요. 일단 유선과 무선을 병행해서 ARS 조사로 진행하면 샤이 진보 성향자를 더 많이 추출해서 더 솔직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나요? 결론이 내려지나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복잡합니다.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본다면요. 먼저 샤이 보수의 등장이 있었던 2017년 전후의 상황과 샤이 진보가 등장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을 좀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17년 전후의 상황과 샤이 진보가 등장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샤이 보수가 등장했던 2017년 그 시기와 지금 현재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당시와 지금은 굉장히 매우 큰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2017년에는 이제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은 그 전 2016년 상황인데요. 그때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주변에서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결코 이제 샤이하시지는 않다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솔직한 응답을 회피할 정도였으니 사실은 당시의 어떤 정량적 지표로 보면 참 이 보수 성향이셨던 그런 분들은 뭐랄까 밖에서 이제 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샤이 진보라는 현상은 없는 거 아닌가요? 샤이 진보라.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샤이 진보라는 성향자가 분석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할 때에 글자 그대로 여론조사에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정도의 정세적 부끄러움, 봉 작가님께서 정의하신 그 정세적 부끄러움을 갖는 샤이 성향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샤이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샤이 진보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방금 전에 보여주신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양자 가상 대결 지지도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조사 방법 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그러나 사실 샤이 진보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면 샤이 진보는 그냥 이탈층이라고 봐도 됩니다. 스윙 이탈한 것이니 무당층화된 유권자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 실패, 내가 지지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지지 성향이 희석됐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무당층화됐다라고 봐야지. 지지하는 마음은 되게 굴뚝 같지만 부끄러워서 여론조사에는 응답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샤이 성향과는 좀 구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김총님, 그렇다면은 소개해주신 지금 보여주신 두 자료 조사의 결과 차이, 조사 방법별로 나타나는 양자 가상 대결의 차이는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러한 차이가 조사 당시에 국민의힘 내 당내의 어떤 경선 관련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갈등,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상호 간에 있어서의 캠페인 이런 것들이 서서히 격화돼 역선택이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면 만일 홍길동과 임꺽정이 같은 당 소속 후보인데 다른 당 후보인 유관순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홍길동 지지자가 임꺽정과 유관순의 가상 대결에서 같은 당내 경쟁자인 임꺽정을 지지하기보다는 다른 당의 유관순을 지지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죠?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대표적인 역선택 상황인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나경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나경원 중간에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어떻습니까? 62.7%만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나경원과 박영선의 가상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안철수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무려 88.2%가 그대로 또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집력에서 차이가 크죠. 그러면 이제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박영선과 안철수의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고 이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없거나 뭐 기타 후보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박영선 오세훈에서 오세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박영선 안철수에서 안철수로 가는 비율이 66.8%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탈하고 서로 이거는 좀 뭐랄까 결집을 서로 해준다기보다는 역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탈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 결과를 좀 살펴보긴 했는데 그럼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조금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요? 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엠브레인 전화면접 조사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사인데요. 엠브레인 조사는 이렇게 양자 가상 대결을 그 교차해서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서 박영선 안철수 똑같이 이제 박영선 안철수 대결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이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무려 83.6%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박영선 안철수의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결집력이 상당히 많이 발휘된 것이죠. 진짜 그러네요. 야,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보는 결과가 일관 투표와 교차 투표 성향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지 않고 하는 상황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투표 행동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어려운데요.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본다면 뭐 일관 투표보다 일관 선택이나 아니면 이제 교차 선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차 선택이냐 하는 것인데요. 핵심적으로 상호 역선택 경향을 읽을 수도 있다. 그 역선택이라는 게 굳이 상대방 저쪽 진영, 상대 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역선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은 스윙 이탈하는 경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방금 김수성님 말씀하신 그 상호 역선택 경향이 왜 ARS 조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사 방법별 차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조사 방법별 차이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영향이 있는 건데요. 조사 방법별로 자신이 솔직한 느낌대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듣는 사람, 그 조사원이죠.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응답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자신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ARS 조사가 더 좋은 조사 방법이고, 설문을 진행하는 조사원을 신경 써야 해서 솔직한 응답을 못하는 전화면접 조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두 조사 방법의 차이가 그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지, 두 조사 방법 중 어느 하나가 매우 큰 하자가 있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비싸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조사인 거는 맞죠. 장점도 있고요. 사실 두 조사 방법 중 무엇이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가의 문제라면 저는 이제 둘 다 유권자의 여론을 반영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두 조사 방법이 모두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또
뭐랄까요, 국민 계열,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이 내에서의 경선과 어떤 단일화, 이러한 어떤 정세적 역동성으로 인해 유권자 중 고관여자는 좀 더 분명하게 역선택 경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여 유권자가 더 많이 잡히는 ARS 조사의 결과에서 역선택 경향 내지는 그 다른 후보 간의 가상 대결에서 이탈하는 경향, 스윙 이탈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럼 그러한 역선택 경향이 덜 반영되는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덜 민감한 거죠. 둔감한 건가요? 글쎄요. 민감하고 둔감하다. 일단 이제 고관여자들이 많이 잡힌다면 민감한 여론을 빨리 반영하는 것은 맞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관여 유권자가 사실 유권자 중에 절대 다수죠.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정치 고관여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이제 전화면접 조사가 여론을 더 잘 반영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김수성님은 ARS 조사가 고관여자의 여론을 잘 반영하니 그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있고 전화면접 조사가 고관여자와 저관여자의 여론을 모두 반영하니 그것도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은 이제 회고적 투표 성향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전망적 투표 성향보다는, 즉 그렇게 본다면 두 진영에 대한 서로 간에 있어서 심판의 목소리가 서로 커질 텐데요. 경선과 단일화가 끝난 시점, 끝난 이후에는 역선택을 하던 고관여 유권자가 진영 내 구심력에 이끌릴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그 스윙 이탈하게 될지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ARS 조사나 전화면접 조사 둘 다를 보면서 잘 해석을 하는 게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번 더 시청을 하시면서 좀 음미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선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선거 동안 계속 여론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사이사이 저희가 오늘 방송에 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민심프리즘 그 세 번째 시간 서울시장 양자 가상대결 지도 해부 왜 조사마다 달라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리얼미터의 김성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봉보롱봉봉, 자, 봉 작가의 시사 라이브 3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